안녕하세요. 네, 안녕. 저는 주식회사 보령에서 근무하는 송윤희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12년생 최우진입니다. 12년생이에요? 네. 그럼 중학교 1학년이겠네요? 네, 혹시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왔어요? 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약은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땐 물약을 먹었잖아요. 근데 크고 나니까 알약을 먹고 있는데 물약과 알약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같은 성분의 약이 동일한 약만큼 들어있다고 하면 효과는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약의 형태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사과를 먹을 때에는 씹어서 삼키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면 죽처럼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사과 주스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씹어서 삼키는 과정이 상당히 빠르고 생략되겠죠. 그냥 주스를 마실 때 효과가 더 빨리 나는 것처럼 약도 똑같아요. 약도 기본적으로는 물약으로 먹었을 때 알약으로 삼키는 것보다 효과가 한 30분 정도 빠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약이 효과가 더 빠른데 모든 약을 물약으로 안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감기약, 해열제, 기침약, 콧물약 이런 거 해서 보통 한 4-5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게 돼요. 근데 이런 약을 다 물약으로 먹게 되면 지금 중학생 나이 기준으로는 한 20ml, 30ml씩 한 가지 약당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환자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알약은 요만하지만 물약은 이렇게 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개봉을 한 후에는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약들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약이 또 이렇게 불편한 면이 있으니까 요즘은 액상 캡슐이라는 제형이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알약처럼 생겨서 우리가 꼴딱 삼키면 되지만 그 안에는 물약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훨씬 빨리 나고 흡수도 더 빨리 됩니다. 아기들이나 노인들처럼 알약을 잘 못 삼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알약의 형태로 처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의 약을 선택해서 복용할 수 있을까요? 젤리 같은 비타민이 맛있더라고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약만 먹을 수 있다면 진짜 좋겠죠. 근데 약은 각각 그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 성질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형태도 좀 정해져요. 이런 약의 형태를 제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도시지 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의 제형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약의 성질에 잘 맞게 그리고 효과가 아주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를 유지한 채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이 내가 싫어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무서운 게 주사죠. 그죠? 네. 아프고 무섭고 한데 어떤 약은 꼭 주사로 맞아야만 효과가 나는 약들도 있어요. 우리 독감 백신처럼 꾹 참고 그냥 맞죠. 주사 잘 맞아요? 지금은 좀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거 지금 젤리로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요. 비타민은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먹는 약이 불편하면 싫잖아요. 잘 안 먹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엄청 합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사탕 같은 형태도 있고 젤리 같은 형태도 있고 상큼한 가루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다양한 형태의 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 외에 다른 형태의 약들도 궁금해요. 맞아요. 약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의 형태는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그리고 사용하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크게 분류를 좀 하자면 온몸의 효과를 나타내는 전신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위에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국소제제들이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알약이나 뭐 주사제 이런 것들은 온몸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연고 같은 거, 뭐 아플 때 붙이는 파스 같은 거, 또 눈에 넣는 안약 같은 것들은 그 부위에서만 작용을 나타내는 국소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코나 입에다가 뿌리는 약도 있어요. 이런 약들은 기체 형태의 약들도 있고요. 이렇게 필름 같이 생겨가지고 혀에서 녹여 먹는 약도 있고 사탕처럼 생긴 트로키 약도 있거든요. 각 형태의 장단점을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주사로 맞는 약이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요. 그죠? 근데 꼭 병원에 가서 의료인에 의해서 맞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한테는 편리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장 편한 건 먹는 형태, 그것도 이제 알약 형태가 가장 편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먹었을 때에는 소화나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이 효과가 없는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실제로 효과를 내야 되는 양은 요만큼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알약이라도 보기랑은 다르게 어떤 약은 효과가 빨리 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약은 효과가 천천히 오랫동안 나도록 설계되는 약들도 있어요. 같은 모양이어도 또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형태의 약이 있는데요. 그거 어렸을 때 써봤을 수 있는데 아마 기억은 못할 거예요. 바로 좌약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조그만 립스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립스틱 같은 약을 항문에 넣는 거예요. 근데 상상이 잘 안 가죠? 아기 때 아마 썼을 거고요. 이런 약은 주로 언제 쓰냐면 아기들이 열이 많이 날 때 있잖아요. 잠이 들거나 토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약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잘 때 엄마가 몰래 항문에다 약을 넣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잘 때나 약을 못 먹을 때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항문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바로 약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납니다. 먹는 약보다. 그래서 아기들이 자는 동안에 알이 쑥 떨어져가지고 잠을 코 잘 자고 빨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약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약은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게, 그다음 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개발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형태, 모양, 크기, 색깔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모든 약들은 색깔과 크기,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꼭 달라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전혀 다른 약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 환자들이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약사나 의료진이 잘못 투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콧물약하고 변비약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 약을 바꿔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콧물을 멈추고 싶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설사를 쭉쭉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최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잘못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각각의 약들은 그 약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색깔이랑 모양을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식별 정보들은 등록해서 관리하는 기관도 있고요. 환자들이 그걸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의 형태는 동글동글한 모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모나고 각진 것들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는 동글동글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모 모양이나 별 모양 같은 걸 만들면 그 모서리가 부서지는 불량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잘 만들지 않아요. 네. 그럼 혹시 우리가 약의 형태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약은 그 약의 포장지에 보관을 하는 조건들이 다 쓰여 있어요. 약의 성질에 따라서 보관 조건이나 사용 기한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처방약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방에서 조제를 받을 때에는 약사의 설명을 잘 듣고 기억해서 따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약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랑 습도가 매우 높잖아요. 이럴 때는 약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약을 보관할 때 주의를 좀 해야 해요. 물약 같은 경우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항생제 시럽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받을 때 꼭 약사의 설명을 듣고 그걸 잘 따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봉이 된 상태에서는 오염이 되거나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관 기간을 일주일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또 안약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여러 번 쓰는 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잘 사용하고 병이 나은 다음에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눈병에 걸릴까 봐 보관을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약은 보관 중에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눈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염된 안약을 나중에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은 한 번 쓰고 나서는 다 나은 다음에 꼭 버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약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 약의 형태에 따라 모양 크기가 바뀐 것을 알았고 실생활에서도 약을 복용할 때 약사님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을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배운 것처럼 약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지키고 질병을 빨리 나으려면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네!